네, 백운계 시사 1번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오늘 하종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TV 화면에서 많이 봤는데 감사합니다. 실물로 보니까 더 멋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쭉 기자 생활하시다가 예. 이제 또 채널 A에서 또 활동하고 그러셨죠? 예. 동아일보에 1990년에 입사해가지고요. 나오기 직전까지 이제 있었고 채널 A는 이제 방송 우리가 만든 지 한 10년 됐으니까 동아일보 기자하면서 채널 A로 있다가 나중에 한 2년 정도는 이제 채널 A로 전속으로 들어가서 방송 생활을 했습니다. 시사평론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던데 또 이번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언론특보, 언론 상임특보, 상임 언론특보 예. 활동을 열심히 하셨군요. 예. 네. 나름대로 그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뭐 지방 가서 또 유세도 하기도 하고 또 매일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많이 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언을 많이 좀 해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떤 점이 괜찮아 보입니까? 검찰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쭉 알고 지냈었는데. 그런 인연이 있군요. 예. 그때는 이제 후배들도 이제 저하고는 이제 저는 이미 팀장할 때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참 수사를 잘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사실은 거악을 척결하는 게 검찰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뭐 사기치거나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사회취득층의 부패 비리를 수사하는 게 검사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로비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상대로 또는 위에 있는 뭐 지휘자 상대로. 근데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잘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후배들하고 많이 했고 저하고는 이제 사실은 좀 국정원에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많이 좀 안타까운 입장에서 같이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셨군요. 좋은 인연이 있었군요. 이제 또 언론 특보하셨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도 잘 해주셔야죠. 예, 당연하죠. 예.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북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하셨는데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전북 부안입니다. 부안. 예. 내소사 있고 채석강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예, 앵커님 잘하시네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예. 부안이시구나. 우리 조선시대에 영조실록에 보면은 어사 박문수가 있는데 생거부안이라고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거진천 사거용인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살았을 때는 진천에서 살다가 어떤 부인하고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는 원래 부인한테 돌아왔던 그 고사 때문에 있던 얘기고 생거부안은 이제 박문수 어사가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가장 좀 살기 좋더냐라고 영조가 물었을 때 거기서 부안은 뗄나무 그다음에 어염시초라고 고기 그다음 소금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국물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풍부해서 가히 부모를 봉양할 만한 곳이다라고 해서 생거부안이라는 말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부안 자랑을 곁들여 주시니까 갑자기 또 부안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부안은 참 석양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렇습니다. 예. 서쪽에 있어가지고요. 네. 항상 그 석양 보려면 거의 부안 격포항으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그 위도에 가면은 진짜 여러 거기에 옛날 조기가 많이 나는 곳인데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싶지만 기회가 되면 또 들려주십시오. 자,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소장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나왔던 몇 가지 여론조사들 한번 살펴보지요. 네. 윤석열 당선인 잘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이 그동안 좀 있었는데 네. 그런 조사 나왔지요. 네, 오늘 갤럽이 지난 29일, 31일 3일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잘할 것이 55%, 잘 못할 것이 40% 나왔습니다. 좀 오른 것 같네요. 근데 여기 지금 갤럽 조사는 지난번 조사도 55%, 잘 못할 것이 41%여서 잘 못할 것 그냥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데 조사들이 예.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낮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한국리서치가 정기 조사로 여기는 이제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했거든요. 온라인 조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가 39%, 잘 못할 것이다가 50%, 예. 잘 모르겠다가 11%여서 이게 지난주 대비 지난주는 48%였어요. 잘할 것이다가. 예. 그래서 40%대가 깨진 결과가 나와서 이게 어디 조사라고요? 이게 한국리서치 정기 조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 전화 면접 조사나 ARS가 아니고 이메일 조사, 온라인 조사여서 이제 조금 더 낮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어쨌든 그 긍정 평가가 좀 낮게 나온 조사여서 다른 리얼미터 조사도 지금 긍정 평가 잘할 것이다라는 게 좀 낮거든요. 리얼미터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리얼미터가 여기가 지금 이제 46%, 여기 3월 넷째 주 조사인데 지금 긍정평가가 그 3월 둘째 주 당선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하향세를 보이는 추세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52.7, 3월 셋째 주가 49.2, 그다음에 3월 넷째 주가 46.0 해서 다음 주 조사쯤에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갤럽과 다른 조사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제가 볼 때 이 리얼미터 그 추세선이 이제 하향세로 간 거랑 이 지금 한국리서치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조사인데 리얼미터는 ARS 조사고요. 한국리서치는 이제 온라인 조사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그 성향적으로 볼 때 진보 성향층들이 조금 더 젊은 층들이 좀 더 많이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 특징을 갖고 있고 갤럽 조사는 여기가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인데 RDD 유무선을 이용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 성향층이 조금 더 많이 응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나왔던 여론조사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로 다른 조사긴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이제 전망 그걸 이제 지지도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지지도보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더 앞선 그런 조사가 그게 나왔었죠. 미디어 헤럴드하고 리얼미터가 한 조사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그 긍정 평가가 46.7,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 긍정 전망이 46%에서 0.7% 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이번에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 44%여서 윤석열 당선인보다는 좀 낮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40% 초반 유지하는 그 임기 말 대통령도 좀 흔치 않은 현상이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 운영 잘할 거냐 못할 거냐라는 게 한 50% 안팎에 머무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갈등 과제를 너무 많이 갖고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이 청와대 이전 문제 이게 지금 가장 큰 반대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 갤럽 조사도 보면은 53%가 반대를 했거든요. 지난 조사 때 보면은요. 그리고 사면이라든지 또 여가부 폐지라든지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런 게 현안들의 그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공약과 비슷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충분하게 그 추진에 대한 동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수행 평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망인데 그게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역대 당선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까? 예, 이게 있는데요. 예. 그 역대 당선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MB가 그 예. 2주 이내 시점에서 갤럽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당선 직무수행 긍정 전망인데 예. MB 84%, 박근혜 대통령 78%, 문재인 대통령 87%,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55%여서 상당히 지금 격차가 크게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이제 한 달쯤 뒤에는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최소한 60 이상은 60에서 저는 65는 좀 넘어야지 이제 취임 초에 여러 가지 사실 6개월 안에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는 다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게 좀 어렵고 지금 또 여소야대 국면 그리고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게 지금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진영 교수, 네. 역대 당선인들 보면 이제 84, 78, 87,
사실 지금 이 정도 지지율 전망이 득표보다 훨씬 높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득표율은 이 정도 안 나왔어도 네네네. 일단 당선이 됐으면 이제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모아지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역대 당선인들에 비해서 낮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대선의 성격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이 정권 심판론이었거든요. 정권 심판론이었다는 뜻은 윤석열 당선자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좌우한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자와 이 선대위가 제안한 정책이라든가 비전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중요한 변수로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재 55%라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론 그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끝났지만 아직도 그 연속성상에 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승리한 쪽의 책임이다. 왜? 국민 통합이라든가 진쪽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들을 좀 갈라치기 하는 정책들이라든가 또 갈등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정대 의원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처음 정권이 시작할 때는 과도한 환상, 비전 이런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같이 귀가 쏠리면서 지지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선 이후에 지금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여야가 모두가 지방선거에 이제 올인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상호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지금 깎아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수위하고 현 정권하고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여전히 대선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처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어서 심지어 코로나 지원금 주는 것조차도 서로 갈등이 있어서 새 정권 된 다음에 줘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전체 구도 자체가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의 지지도가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그러면 가장 큰 선거만 원인이라고. 아니었어도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 갈등적인 요소들이 화두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 코로나 방역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지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됐더라면은 하나 더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지지로도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각자가 정치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싸우니까 그 구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역대 당선인들에 비해서 손해를 많이 본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군요. 네, 제가 좀 전에 예. 그 갤럽 조사 오늘 나온 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직무수행 평가 숫자를 좀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예. 긍정 평가가 42%, 부정 평가가 49%로 지난 조사 대비 2% 포인트 긍정 평가가 하락을 했는데 예.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던데 호감도 조사를 했더군요. 네네. 호감도 조사가 이게 그 호감도 한국뉴스 조사는 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국정 전망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앞단계인 인지도의 뒷단계고 그 전망의 긍정 평가의 앞단계인 호감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리서치 아까 그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한 건데 호감도가 32%. 그러니까 이제 긍정 전망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왔어요. 예. 부정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62%여서 사실 대선 때 이게 좀 호감도가 개선됐었거든요. 근데 좀 다시 나빠진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감도라든지 국정운영 전망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받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아직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 들어보면 여론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몇 차례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여론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걸 계속 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게 좀 체감이 안 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담백하고 직선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가 잘못됐으면 내가 장관한테 떠넘기거나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익숙해진 그런 정치인의 모습은 항상 말을 해도 당위정을 입히고 행동은 뭔가 배우처럼 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문법을 좀 잘 아직 못 배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좀 불통 아니냐 또는 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좀 겸허하게 다가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것이 호감도로 연결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하정대 국장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지금 지지도가 낮은 이유를 지방선거를 앞둔 갈등 국면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런 면이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당선 이후 곧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너무 좀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밀어붙이는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건 조금 늦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가는 게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론조사로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영시를 기해서 뭐 돌려준다 이렇게 박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게 소통하는 모습인가? 국민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준 측면.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부분에 관해서 몇 대 몇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나는 좀 많은 국민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항상 윤석열 당선인이 그전에 선거 때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여론조사 아니에요? 네.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하는 게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네.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고 당선된 다음에는 여론조사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예. 저도 사실 그 집무실 자체를 이전하는 문제는 이제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를 탈피하려면 지리적인 그런 공간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 그동안에 아무리 많은 지나왔던 대통령들이 다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겠다고 했는데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지리적 공간의 배치 자체가 문제가 있다. 비서실하고 본관까지 가려고 하더라도 그 문을 통과를 해야만 하고 그런 등등이 있어서 적어도 미국에 있는 백악관처럼 좀 바로 비서진들이 바로 옆에서 왔다 갔다 바로 방 옆에 있고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했고 제 질문의 요지는 예.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이 혹시 그 사이에 바뀌었을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국방부로 이전이 지금 뭐 안보 여러 가지 뭐 공백 얘기도 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라면 준비하는 동안에 청와대만 안 들어가지 다른 곳에 있다가 그다음에 되면은 준비되면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에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소통 방식에 찬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뭐 그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그 언론 여러 투표도 하셨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좀 건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이제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거는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방향 자체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방향 자체는 맞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했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게 대통령 되시면은요, 이제 그 그러니까 부처에서도 민심 동향이 올라오고 그 각 부서에서도 민심 동향이 여기저기서 올라와요.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 이제 담당자를 역대 정부는 다 한 명 정도는 있었거든요. 이제 두실지 안 두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민심 동향 보고가 계속 안 좋게 올라오면 이제 그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진짜 이게 정말 추진이 어렵구나. 여론을 참조하지 않으면 정말 추진이 어렵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윤 당선자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올랐잖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만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주보다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저도 55%가 나와서 올랐네. 이제 뭔가 좀 네네. 변화가 생겼구나 했는데 아까 이은영 소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55대 41 높게 나온 것은 지난주에도 같았다는 거예요. 갤럽 그런가요? 조사가. 네. 그리고 다른 조사는 여전히 지금 잘할 것보다 잘못할 것이다라는 게 더 많다니까요. 여론조사 기관에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섞어서 보면 오른 것처럼 착각할 보이는 수가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난번에 대선 기간에도 우리가 좀 헷갈렸던 게 어떤 거 보면은 뭐 이게 누가 앞서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이게 헷갈렸는데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전문가 이은영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 곳을 딱 정해서 추이를 봐라. 그게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죠. 죄송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심해져서 그렇다. 이 말은 일부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좀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방선거라는 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정치 일정입니다. 정치 일정에 맞춰 가지고 빌미를 줄 만한 이 갈등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못하신 거는 물러나는 정권과 싸움을 하는 거, 이게 저는 가장 그 잘못한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이 인수위라는 것은 공부하고 보고서 쓰고 국정 목표 정하는 곳이에요. 근데 당장의 이 점령구처럼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통령 사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 정치한 거잖아요. 솔직히 권성동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원내대표 나오신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라든가 자기 정치하면서 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 현 정부를 통해서 막 공격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오히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움직이는 폭을 운신의 폭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하정대 측면이 있어요. 의원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잘할 것 같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지지도가 낮게 나왔지만 예.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국민들이 다 당연히 그렇다고 할 거예요. 예. 잘해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낮은 지지도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 만약에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자기가 이걸 혁파하겠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26년간 검사만 했잖아요. 자기가 무슨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국무총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경륜이 있는가, 그쪽에 그리고 전문 지식, 식견이 있는 건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실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원래 우리 정치 행정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만기 칠남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검사하던 시절의 소통 방식, 이거는 사실은 하이어아키, 상하 관계의 소통 방식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통 방식이거든요. 근데 정치에서 소통 방식, 정치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갈등이 있는 것에서 서로 어떻게 갈등을 조정 중재하고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맞는 소통 방식을 빨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익히시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잘 말씀을 해주세요. 백운계 시사 1번지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지요.